우리는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어릴 적 함께 웃고 떠들던 친구와 오랜만에 만나 대화를 시작했을 때 왠지 모르게 어색한 공기가 흘러가는 것을 느낀 적이 말입니다. 같은 시간을 공유했던 사이인데도 말끝마다 묘한 거리감이 생기고 서로의 관심사는 엇갈려 허공만 맴돌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저 시간이 지나서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점차 마음 한구석에서는 내가 변한 것일까, 저 친구가 변한 것일까 하는 묘한 의문이 피어오릅니다. 우정은 시간을 견디는 줄 알았는데 어쩐지 그 줄이 점점 느슨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50대에 들어서면서 이 감정은 더 선명해집니다. 건강, 가족, 일, 삶의 무게가 달라지면서 우리는 각자의 짐을 지고 서로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대화는 끊기고 침묵은 길어지고 문득 상대를 이해하기 힘들다는 생각이 스칩니다. 그러나 정말로 변한 것은 친구들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내면이 천천히 그리고 깊게 달라진 것일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나이 들며 어쩔 수 없이 맞닥뜨리는 친구와의 거리, 그 어색함의 본질을 함께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어린 시절 우리는 마치 서로 복제된 것처럼 닮아 있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운동장에서 뛰어놀았고 밤이 늦도록 골목길을 어슬렁거리며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때는 누가 더 빠른지, 누가 더 많이 웃는지가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웠기에 서로의 차이를 의식할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30대, 40대를 지나 50대에 이르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한때 비슷했던 우리였지만 이제는 서로 너무나 다른 세계를 살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떤 친구는 여전히 활발하고 거침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반면 어떤 친구는 조심스럽게 삶의 무게를 견디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갑니다. 이 차이는 단지 취향이나 선택의 차원이 아니라 인생의 리듬 그 자체가 달라졌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같은 추억을 품고 있지만 그 추억 위에 쌓인 시간들은 제각각 다른 색을 입었습니다. 활동성이 왕성했던 어린 시절에는 무한한 가능성과 모험이 우정을 더욱 단단히 엮어주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활동성은 점점 줄어들고 대신 신중함과 경계심이 자리를 잡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개인의 생애주기적 변화라고 설명합니다. 어릴 때는 외향성과 충동성이 높은 기질이 사회적 유대를 강화시키지만 중년에 접어들면 책임감과 안정 추구 성향이 강화되어 타인과의 관계를 조심스럽게 다루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는 여전히 어린 시절의 기억 속에 있는 친구의 이미지를 기대한다는 데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더 이상 과거처럼 쉽게 웃거나 장난을 받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당황합니다. 왜 저렇게 변했지 하고 생각하지만 정작 그 친구도 나를 보며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세계 여행을 다녀온 친구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때로는 부러움보다 거리감을 만들고 평범한 일상에 머물러 있는 친구의 이야기는 때로는 지루함보다 초라함을 느끼게도 합니다. 대화는 맞물리지 않고 미세한 오해와 서운함이 쌓여 서로를 조금씩 멀어지게 만듭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변화가 결코 누군가의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변화하고 그 변화는 때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균열을 가져옵니다. 변화를 부정하고 억지로 과거에 머물려고 할수록 우리는 오히려 더 큰 괴리감을 느끼게 됩니다. 우정을 지키고 싶다면 친구가 아닌 변화한 친구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 자신 또한 변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우정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대화가 끊기는 순간을 경험할 때마다 서로의 어색함이나 관심사 차이 때문이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깊은 곳에는 종종 스스로도 알아차리기 힘든 보이지 않는 우울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우울은 눈에 보이는 증상이 아닙니다. 친구가 예전보다 말이 없어지고 웃음이 줄어들고 대화 중에 자꾸만 한숨을 쉬는 모습을 보더라도 우리는 대개 그것을 단순한 기분 문제로 넘겨버립니다. 그러나 실은 마음 깊은 곳에서 느끼는 무력감과 허무감이 친구를 조용히 그리고 서서히 침묵 속으로 밀어넣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울증에 빠진 사람은 세상을 흑백으로 느낍니다. 한때는 밝고 생기 넘치던 대화 주제들이 이제는 의미 없는 잡음처럼 들리고 친구들의 웃음소리마저도 먼 나라 이야기처럼 낯설게만 다가옵니다. 왜 저렇게까지 깔깔거릴까? 대체 뭐가 그렇게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이미 마음은 문을 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정은 결코 의지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우울의 벽 너머에 있는 이에게 다가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우울은 관계를 왜곡시킵니다. 친구가 무심코 던진 농담이 가시처럼 마음에 박히고 아무 의도 없는 말 한마디가 깊은 상처로 남습니다. 우울은 감정을 증폭시키고 스스로를 끊임없이 고립시킵니다. 결국 나는 저들과 다르다, 나는 혼자다라는 생각이 굳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는 뚝뚝 끊기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이해받지 못한다는 느낌만 커져가고 결국에는 오랫동안 쌓아온 우정마저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대화가 끊기는 것은 단순한 취향의 차이나 세월의 흐름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배경에는 어쩌면 누구도 알지 못했던 깊은 마음의 병이 자리 잡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변화가 상대방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울은 조용히 그러나 집요하게 우리의 일상을 잠식합니다. 언젠가 나도 친구의 밝은 웃음소리가 왠지 낯설게 느껴지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섣불리 관계를 탓하기 전에 먼저 서로의 마음속 그림자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말이 끊기는 순간 혹은 대화가 어색해지는 그 시간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알아차리고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정을 지키는 것은 과거의 추억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변해가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작은 용기일지도 모릅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에는 이카로스라는 청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아버지 다이달로스와 함께 탈출하기 위해 그는 밀랍과 깃털로 만든 날개를 달고 하늘을 향해 날아오릅니다.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태양 가까이 날지 마라. 밀랍이 녹아 떨어질 것이다. 그러나 젊은 이카로스는 하늘 높이 치솟는 자유의 기쁨에 취해 경고를 잊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의 날개는 녹아내리고 그는 바다로 추락하고 말지요.
이 신화는 오랜 세월 동안 인간의 욕망과 한계에 대한 은유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중년에 접어든 우리 삶 역시 이카로스의 비행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젊은 시절 무한한 가능성과 야망을 품고 세상을 향해 날아올랐습니다. 성공, 인정, 사랑, 꿈, 이 모든 것을 향해 쉼없이 날아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우리는 점점 무게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건강은 예전 같지 않고 사랑하는 이들과의 관계에도 균열이 생기며 세상이 더 이상 우리를 중심으로 돌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50대 이후 우리는 비로소 추락의 현실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간관계 역시 깊은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예전에는 서로의 성공을 응원하고 실패를 위로했지만 이제는 서로의 상처를 외면하거나 때로는 부끄러워 숨기기도 합니다. 이카로스가 태양 가까이 다가가면서 스스로를 잃어버렸듯이 우리도 인생의 정점에서 기대했던 것들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견디지 못하고 관계 속에서 길을 잃을 때가 많습니다. 신화는 말합니다. 이카로스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당연히 겪어야 할 과정을 겪었을 뿐이라고. 우리가 중년의 추락을 두려워하는 것은 실패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 실패를 인정하는 순간 더 이상 예전의 나로 돌아갈 수 없다는 상실감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상실은 친구 관계에서도 드러나게 됩니다. 어릴 적 친구들은 여전히 우리를 과거의 모습으로 기억합니다. 활발하고 용감했던 나, 빛나던 시절의 나를 기대하지만 현실의 나는 지치고 상처 입은 채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 괴리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실망하고 때로는 자신에게조차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카로스의 추락이 단순한 몰락이 아니었듯이 우리의 변화도 결코 끝이 아닙니다. 추락은 끝이 아니라 다시 땅을 딛고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시작입니다. 중년의 위기는 우리를 더 진실한 인간으로 성숙시킵니다. 더 이상 가면을 쓰지 않고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런 솔직함 속에서야 비로소 진짜 친구와의 관계도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릴 적 친구들이 기대하는 모습으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지금 이 순간 변해버린 나와 변해버린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용기를 가질 때입니다. 이카로스가 추락한 바다에서 새로운 세계를 만났듯이 우리도 중년의 바다를 지나 진정한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계가 어색해지고 대화가 끊기는 순간 우리는 슬퍼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친구와 나 각자의 추락을 인정하고도 함께 손을 잡을 수 있다면 그것은 젊은 날의 우정보다 훨씬 깊고 단단한 연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 누구를 만나든 쉽게 친구가 되었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리낌 없이 말을 걸고 손을 내밀고 함께 놀며 웃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특히 50이 넘은 지금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일은 점점 어렵고 낯설게만 느껴집니다. 분명 여전히 사람들과 어울릴 기회는 있지만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대화는 피상적이고 만남은 금세 지치게 합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새 친구를 만드는데 서툴러진 걸까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성격의 변화에 있습니다.
특히 내향적인 기질이 나이가 들수록 더욱 뚜렷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사회적 기대와 호기심이 우리를 사람들 사이로 밀어넣었지만 이제는 오랜 경험 속에서 관계의 피로와 복잡함을 알고 있기에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내향성은 단순히 혼자 있기를 좋아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는 사회적으로 기능할 수 있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는 에너지를 아끼고 싶어 하는 본성입니다. 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어야만 한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자신을 숨기고 보호하려 듭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는 자신만의 삶의 리듬을 갖게 됩니다. 하루하루를 스스로 조율하며 사는데 익숙해지고 예기치 않은 변수를 최소화하려 합니다. 그런 삶 속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친밀감을 쌓기 위해 에너지를 쏟는 일은 결코 가볍지 않은 선택이 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이미 완성된 관계망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새로 누군가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기존의 삶의 구조를 흔드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에 대한 기대치가 변합니다. 어릴 때는 친구를 사귀는 것이 놀이였지만 지금은 신뢰, 공감, 이해를 기반으로 한 깊은 관계를 원하게 됩니다. 표면적인 친분이나 얕은 대화로는 쉽게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깊이를 단시간에 쌓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진심을 확인하기까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고 그 과정에서 실망하거나 상처받기를 두려워합니다. 거기에는 또 다른 감정,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다시 상처받을까봐, 다시 외로움을 느낄까봐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 자체를 망설이게 됩니다. 친구를 만든다는 것은 결국 다시 마음을 열고 다시 누군가를 믿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마음의 문을 조금씩 닫아가지만 동시에 그 문 너머에서 간절히 누군가를 기다리는 모순된 존재가 되어갑니다. 그러나 이 또한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지 못한다고 해서 자신을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삶의 깊이만큼 관계의 밀도도 깊어지기를 원하게 되는 것, 그것은 성숙의 징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수많은 친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대신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단 한 사람, 혹은 그 이상의 존재를 간절히 바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억지로 찾아온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삶의 어느 순간 서로 닮아 있는 마음을 알아본 이들과 조용히 연결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 안에 쌓인 삶의 무게 때문이기도 하고 동시에 그 무게를 나눌 수 있는 진짜 사람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한 사람이 조용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진정한 만남은 인생의 가장 깊은 곳에서 가장 조용히 다가오기 마련이니까요. 삶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점점 더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아무리 가족이 곁에 있어도, 아무리 사람들 틈에 있어도 가끔은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쓸쓸함이 우리를 감쌉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문득 생각합니다. 진정한 친구가 있다면 이 외로움이 덜할까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친구를 구하는 일은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린 시절에는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친구가 되었지만
인생의 굴곡을 한참이나 넘어선 지금 우리는 마음 깊은 곳까지 연결될 수 있는 관계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친구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말에 대답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 침묵까지 이해해주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말로 다하지 못하는 슬픔과 기쁨을 알아채고 때로는 아무 말 없이 곁에 있어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친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런 관계는 요구하거나 기대한다고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보다 먼저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친구가 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정이란 결국 일방적인 수혜가 아니라 상호적인 나눔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진심을 다할 때 그 사람 역시 나에게 진심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상처받을까 두려워 망설이게 되고 거절당할까봐 주저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걸음 더 내디뎌야 합니다. 고독을 넘어서는 힘은 바로 다시 믿어보려는 작은 용기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카를 융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치유받기 위해서는 먼저 상처 입은 자들을 이해해야 한다고요. 우리가 외로울 때, 고독에 짓눌릴 때, 진정한 친구를 갈망하는 이유는 어쩌면 치유를 바라는 마음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치유는 남이 우리에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세상을 향해 손을 내밀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삶은 우리에게 수많은 만남과 이별을 허락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신중해지고 쉽게 마음을 주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진정한 만남은 계산이나 전략이 아닌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아무 조건 없이 누군가를 받아들이고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존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진정한 친구를 구하는 여정은 어쩌면 내 안의 외로움을 껴안는 여정입니다. 내가 먼저 나의 상처를 이해하고 나의 고독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다른 이의 외로움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고독을 따뜻하게 감싸줄 수 있을 때 진정한 우정은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모두 삶이라는 긴 강을 건너는 나그네입니다. 때로는 빠른 물살에 휘말리고 때로는 조용한 물가에 멈춰 서기도 합니다. 그 강을 함께 건널 동반자가 있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친구를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동반자는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우리 곁을 조용히 지나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마음속 작은 등불 하나를 켜둡니다. 어디선가 길을 잃은 또 다른 영혼이 그 빛을 보고 다가올 수 있도록 말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헤어집니다. 어릴 적에는 그저 함께 웃고 떠들었던 친구들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점 멀어지고 삶의 무게를 각자 짊어지면서 자연스레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 거리가 서운하고 아쉬워서 무언가를 붙잡으려 애쓰기도 했지만 결국 우리는 알게 됩니다. 모든 관계는 흐르는 시간 속에서 변해가야 한다는 사실을요. 나이 들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진정한 친구란 단순히 자주 만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이 아니라 오랜 시간 침묵이 흘러도 어색하지 않고 각자의 삶을 존중하며 조용히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때로는 연락이 뜸해도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따뜻함이 남아있는 존재, 필요할 때마다
손 내밀 수 있는 존재,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친구를 잃었다고 생각했던 시간도 사실은 각자의 성장과 변화의 과정이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우정이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모양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르게 흘러가더라도 마음속 한자리를 따뜻하게 남겨두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소수의 친구에게 깊은 애정을 가지게 되고 그 깊이는 어떤 화려한 인맥보다도 더 소중한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삶은 어차피 홀로 건너야 하는 강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강가 어딘가에서 나와 같은 외로움을 느끼고 같은 하늘을 바라보는 친구가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를 다시 살아가게 만드는 작은 기적입니다. 결국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알아보는 존재로서 조용히 손을 내밀어 함께 걸어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복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